시장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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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첨예한 갈등을 벌이다가 일단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중을 하면서 뭔가 외교적인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기대들도 나오고요. 좀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 많이 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1박 2일로 어제부터 중국을 방문했거든요. 네네. 사실 그때 왜 풍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찰 그렇죠. 풍선. 그때 2월달에 방문하기로 했었는데 그거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이후로 한 5년 정도 지금 방문이 없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어제 친강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지금 그 합의문이라든지 인터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합의한 내용도 좀 있습니다. 고위급 대화 채널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복원하자. 그리고 실무 워킹 그룹을 만들자.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합의거든요. 네네. 더 이상 이제 갈등으로 나가지 않고 외교의 길로 나가가지고 대화 재개에 좀 의미를 두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물론 그 양측이 발표한 내용을 언론 브리핑은 단어와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네네. 여전히 좀 긴장감이 있다는 얘기죠. 방금 말씀드린 고위급 채널이라든지 실무 워킹은 합의한 것이 확실하다 한 것 같고요. 양측에서 확인이 되는 단어들이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좀 갈등이 있는 게 아무래도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이번에 기대를 많이 한 게 대만 문제는 어떻게 될까를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만 문제에서 갈등이 상당히 지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측 발표를 보면은 네네. 양국 관계에서 대만 문제가 여전히 최대 위험이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다음에 미국 측은 그 문제를 조금 직접적 언급을 회피하면서 외교적으로 계속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어쨌거나 오늘까지 1박 2일이니까 오늘까지 머물러 있는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중국 가서 블링컨 장관이 주요 인물을 만난다면은 빅3 아니겠습니까? 예. 외교부장, 그다음 왕이 중국 외교의 최고 책임자인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그다음이 시진핑 주석인데 오늘 과연 그 왕이 왕이 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만나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할지, 그다음에 과연 귀국하기 직전이라도 시진핑 주석을 만날 수는 있을지. 이 부분을 오늘 지켜봐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기대했던 것이 사실 그 중국 방문하기 전에 북한 문제도 언급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언급과 어떤 해결책을 조금이라도 얘기를 할지 또 궁금하고요. 그리고 반도체 포함해서 산업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급 채널이나 실무 워킹 그룹에서 어떤 내용으로 다룰지에 대해서 언급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오늘 지켜봐야 되고 그런데 그 상당히 강력하고 싸늘한 분위기가 요 대화 직전에도 계속해서 중국에서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예.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는 대화는 한다. 그렇지만 이번 대화에 큰 기대는 가지지 말라. 미국이 내정 간섭의 형태를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걸 중단할 걸 촉구한다라는 그런 긴장감 분위기를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번 그 블링컨 장관 방중에서 나타날지는 오늘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그걸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예. 약간 더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게 그 블링컨 그 장관 이전에 지난 주말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하고 단독 면담을 했거든요. 시 주석이 외국의 민간 인사를 독대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서 빌 게이츠 회장이 중국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고 앞으로 코로나 같은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의약품 연구센터에 5천만 불이나 기부한 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AI 분야에 계속 협력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국 정책 관련해서 민관을 좀 분리하는 전략을
수립했다라는 예, 그런 예.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예. 자, 이런 중에 이제 독일에서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제 중국하고 디커플링은 이제 그만, 디리스킹이 좋다 이렇게 했다고요? 예, 디커플링이라는 단어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하고 중국 관련해서 더 이상 그 관계를 분리하겠다. 중국하고 관계 분리해서 우리 진영이 따로 이제 그 산업이나 안보나 이런 것을 따로 챙기겠다는 게 디커플링 단어인데 예, 예. 그 미국이 서방 진영이라고 해서 중국하고 관련해서 다 디커플링이라는 이런 관계나 단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특히 유럽은 좀 독자 노선을 걷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중국 관련해서는 반드시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대립적인 관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인데 독일이 지난주에 이렇게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올라프 숄츠 총리가 독일 역사상 첫 국가 안보 전략 집을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물론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EU하고 또 관계를 돈독히 할 거고 나토의 방위비도 분담하고 독일의 그런 안보 전략도 발표했는데 저는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중국하고 관계에서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네네. 중국하고 디커플링, 관계 분리가 아니고 디리스킹을 선호한다. 디리스킹, 즉 위험을 경감하는 정도의 전략을 선호하지 관계 분리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설명을 했는데 중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거대하게 경제 성장을 할 것이다.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 예. 그래서 관계 분리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동시에 세계 무역이 안전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특정 국가에 대해서 의존도가 너무 크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 디커플링은 그 EU 집행위원장이 지난 3월에 최초로 언급했거든요. 그 후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디커플링은 그만하고 디리스킹이 유럽의 전략이다.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주도하는 흑백 논리, 이 편이냐 내 편이냐 저 편이냐 라는 그런 디커플링은 유럽에서는 실현 불가능하고 유럽은 디리스킹이라는 중국하고 관계를 계속하되 위험 부담을 조금 줄이는 그런 현명한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뭐 저희도 계속 소개해드렸습니다만 4차 PT가 열리는데 이제 엑스포 또다시는 분수령을 맡게 됩니다. 윤 대통령의 르피가로 기고문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한 주잖아요. 네. 대통령도 그렇고 산업계도 그렇고 문화계도 대거 비아이 총회장을 방문을 하는데 그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 방문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호권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고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르피가르지에 의미 있는 기고를 했거든요. 네. 그 기고문을 조금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우리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물론 많은 홍보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유치 후보 국가의 최고 국가 지도자가 대통령이 이 불호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신문 일간지에다가 기고를 한 것은 그 내용이 최소한 유럽에서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불호권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국가들에게 상당히 그 오피니언 리더들 또는 시민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17일 기고했는데 르피가르에서 그 클릭수가 가장 많고 구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사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기고문이. 예. 뭐라고 했냐면 내용은 상당히 유럽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프랑스를 비롯한 또는 유럽 국가가 중심이 된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 이 부분은 잘 지적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1948년에 파리에서 국제인권선언을 했는데 그 선언문을 받아들여가지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하는데 유럽 국가들하고 공조를 좀 부탁했고 그리고 기생충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고 BTS하고 블랙핑크 같은 그런 K-팝 가수들이 불호권에서 인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불호권 국가들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 동반자 국가들을 존중하는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불호권 국가들을 오히려 좀 이렇게 칭찬하면서 지켜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경제 분야도 반드시 언급했어요.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디지털 분야가 한국 산업과 한국 경제의 강점인데 유럽은 그린 에너지, 기후 변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이런 산업적 강점이 유럽의 그린 에너지 분야에 관심하고 결합하면은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전략적으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산을 언급했습니다. 1950년에 프랑스 청년들이 전쟁에 있는 한국을 돕기 위해서 도착한 바로 그 첫 번째 도착한 그 항구가 바로 부산이다. 그 부산이 이제 세계 2위의 한적항으로 성장을 해서 2030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한다. 바로 당신들이 1950년에 보았던 그 부산의 엑스포 유치에 도움을 주기 바란다. 자, 이렇게 크게 5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는 기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예. 국제관계학자로서 유럽의 국가의 표심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표심을 좀 자극할 수 있는 기고문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 이런 것도 좀 기사에 같이 적어주면 우리가 더 자부심이 생길 텐데 그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쟁 때문에 탈출했던 청년이 7억 원 복권에 당첨됐는데 요 고국 재건을 위해서 써달라고 이 전액을 기부했다고요? 아이고 좀 훈훈한 소식이네요. 모처럼요. 예. 그 전쟁 피해가지고 벨기에로 작년에 탈출한 청년이 이제 브뤼셀에 정착해 있습니다. 예.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정착해서 그 주유소에서 10유로 즉 한 15,000원 정도 주고 복권을 하나 샀는데 이게 50만 유로에 당첨돼 버렸어요. 네네. 50만 유로면 7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이례적으로 원래 그 복권 당첨된 사람은 신분이나 뭐 인터뷰 같은 걸 보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례적으로 좀 보도를 했습니다. 벨기에 당국에서. 정착을 도와준 벨기에 친구들에게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하는 금액 외에 나머지 전액을 내 고국의 전쟁 재건에 기부하겠다. 그 빨리 기부하고 싶다. 이렇게 그 언론 인터뷰를 보도를 했고 네네. 벨기에 복권협회 대변인이 당첨금이 너무 의미 있게 쓰여서 너무 감동스럽다. 어두운 시대에 조금의 희망의 신호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면 서방의 그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 국민들의 여론에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이 친구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마지막 소식은 스위스 오메가가 자사 짝퉁 시계를 44억 원에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뒤늦게 밝혀졌어요. 아니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까? 네네. 제조사가 자기 회사 제품을 몰라봐가지고 오메가가 경매에서 1957년 즉 한 60년 전에 제작으로 추정되는 자사 시계가 경매에 나왔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귀한 오래전 시계다라고 해서 311만 스위스 프랑 줬습니다. 그러면 44억 원 한 45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45억 원 정도 매입을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한 1, 2년 지나니까 오메가 정품 시계 부품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해가지고 만든 위조품, 즉 짝퉁이라고 밝혀진 거예요. 네네. 아니 그래서 우리 이거 오메가 제조사가 거꾸로 속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고소를 하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결국 오메가 회사를 퇴직한 전직 직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부품을 조합해가지고 가짜 시계 만들어갖고 경매에 올려가지고 45억 원이나 받아내고 오메가 제조사는 거꾸로 속은 그런 지금 해프닝입니다. 네.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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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부산의